멍님, 뭘 그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나요? 보증 성분이야요. 아, 보증 성분이요? 그게 달력을 보니까 오늘 날짜로 그 칼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가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시된 여름 튼튼 안에 당연히 칼슘이 있을 줄 알고 이거를 이제 뿌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서 쭉 보니까 칼슘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쳐다보다 보니까 칼슘 성분은 다른 성분들하고 섞였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특히나 꽃을 피우는 인산 성분이라던가 철분 성분이나 구리 성분이랑 맞닥뜨렸을 때 뭐 기량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영향을 줄 수가, 그러니까 작용을 할 수 없는 약효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칼슘 성분 같은 경우는 아예 단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쯤 제가 칼슘 영양제 중요하니까 일주일마다 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따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때 그럴 걸 이라고 생각하시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수님이 저희 없는 사이에 잠깐 들리셨다가 문제가 있어서 골라놓고 갔다고 우리 양양님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고민들 많으시죠? 세균성 전문의병. 저도 아예 없진 않아요. 있어요. 어디선가 구석에서 이렇게 발병을 해가지고 있는 거를 고수님의 그 예리한 눈으로 골라서 3개를 놓고 가셨고요. 제가 일부러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럼 잘 됐다. 밖에다 좀 내놔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내에서 빼서. 첫 번째는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건강한 애들이랑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밖에다 놔달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더 진행이 되게끔 하려고. 지금 고온 다습한 상황이잖아요, 장마철이라. 그러다 보니까 밖에다 내놓으니까 애들이 병이 더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비 맞아서 이런 거 아니고 제가 안으로 들이면서 살균나라를 뿌려줬어요. 혹시나 여기에서 세균이 공기 타고서 다른 데로 옮겨갈까봐 살균나라로 그 샤워를 시킨 다음에 이제 여기다 갖다 놓은 건데, 제가 권해드리는 칼슘제는 이 칼국수고요. 칼국수의 특징이 뭐냐면 킬레이트화가 잘 돼 있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수용성화가 잘 돼 있어서 흡수를 좋게끔 해주는 칼슘 영양제가 이 칼국수예요. 혹시나 농사용으로 나와 있는 걸 쓰신다면 그거는 조금 흡수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안에 자칫 잘못하면 유해 성분도 있으니까 뒤쪽에 있는 성분 보증표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칼슘 성분이 중요하고 여러 곳에 쓰이니까 여러 제품들이 나오는데, 칼슘은요, 말하자면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사용하는 이유는 실내를 외부 환경으로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뭐 날씨나 모든 거에서 그것처럼 단단한 벽이 필요해요. 식물도 그 가장자리적 바깥쪽에 그게 있어야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들을 막아주는데,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이 칼슘 성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칼슘 성분이 없을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 자,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벽돌을 주문을 안 했어요. 벽을 지을 수 있겠어요?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 벽돌이 되는 게 이 칼슘 성분인데, 보통 다른 데 섞여서도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맨 앞쪽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얘가 많아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많아진다고 했을 때는 다른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필요한 것만큼 많이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별도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공급하는 시기를 놓치면, 말하자면 집을 막 짓기 시작할 때 벽돌을 안 쌓으면 벽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지어지기 때문에 결국 바깥쪽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지금처럼 여름에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서 애들이 세균이 안쪽으로 침투해서 결국 이런 발병을 할 때 도움을 못 준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뿌려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봄에서 이제 여름 넘어오는 그 시기쯤,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쯤에 계속 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애들도 있고요, 안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뿌린다고 해서 100%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이 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 한 50% 정도에서 효과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수차례 뿌려주고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건재하게 가고 있고, 그 나머지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리라고 이런 애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타났을 때 어떤 상황이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단단해요. 줄기와 줄기 사이 요런 부분은 특별히 상처가 나지 않는 이상은 세균이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세균이 유난히 잘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곳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입자로 부분들 보이시죠? 보통 이 세균성 전문이병의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가 요렇게 물자국처럼 물이 들어가서 그 밑에 물자국처럼 요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증상 위쪽에 보면 아주 연한 새잎, 그러니까 새순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간 것도 있어요. 어디든 약한 부분을 공략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벽돌로 해서 벽을 쌓아주지 않은 부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단단하니까 특별히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이 세균성 전문이병을 지켜보다 보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 줄기 색깔 있죠. 줄기 색깔이 밝은 색, 연한 색일수록 확실히 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연두색에다가 흰색을 탄 색깔이 보이는 부분들, 요런 색이 보이면 어딘가에 세균성 전문이병이 생겼어요. 자, 얘 같은 경우 볼게요. 제가 비교군으로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도 말랐고요. 여기도 입자로도 말랐어요. 그런데 잎 색깔, 줄기 색깔이 보면은 좀 더 녹색이죠. 보이시나요? 네. 녹색이고 보면 유난히 윤기도 더 많이 흘러요. 그리고 두꺼워요. 이런 애들은 위쪽에서 볼게요. 꽃도 잘 피고 마디마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입자로 떨어져 나온 부분도 잘 말라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요거를 처음 받았을 때보다 진행이 많이 돼서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전에 발견이 됐어야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볼게요. 그 특징 중에 또 세 번째. 새순도 그래 까맣게 되지만 잎이 이렇게 저절로 떨어져요.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툭툭 떨어지는, 얘는 그래도 아직 좀 덜 된 경우고요. 이런 부분도 보면 그냥 이렇게 툭툭 떨어져서 보면은 무너져 있어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들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세균성 전문이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여기 데리고 오기 전에 제가 살균나라로 목욕시켰다고 했잖아요. 흠뻑 적셔주는 거예요. 흠뻑 적셔줘서 사이사이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만 바깥쪽에 있는 세균들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안쪽에 세균들이 들어가서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다 버리셔야 돼요. 몽창 다 버리셔야 돼요. 얘도 그런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면은 보이시죠?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얘 버리지 않고 요 위에 멀쩡한 부분 삽목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삽목하셔도 삽목한 애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얘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꽃이 피고 나면 그 다음에 발현을 해요. 또 생겨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몸에 잠복해 있다가 꽃을 피우는, 그러니까 제가 출산에다 비교를 하거든요. 그만큼 영양분을 소실을 하게 되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몸속에 있는 균들이 그 다음에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런 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만 죽으면 말을 안 해. 다른 애들한테도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방역이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건 거예요. 멀쩡한 애가 온다 하더라도 얘가 병에 걸리면서 그 아이한테 옮겨놓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칼슘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의미가 없다니요. 있는 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얘로 해서 멀쩡한 애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는 많이 써서 이미 막 지저분하고 막 이래요. 이거 말고도 칼슘 제제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꼭 영양제라고 하는 걸 새로 사서 쓰는 거 그거 아니고요. 집안에 있는 거 뒤에 쭉 보시면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쓰시는 겁니다. 자, 얘가 그러면 이런 병에 안 걸리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미 끝났어요 라고 말씀드려야지만 정상일 정도로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봄에
그러니까 여름이 시작하기 전쯤에 한 3, 4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이죠. 한 달 정도 기한을 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 뿌리면서 얘들이 막 성장을 할 때쯤에 세포벽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벽을 견고히 쌓을 수 있는 시간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얘들은 이미 벽을 다 쌓은 상태고요. 그 쌓은 그 안쪽에 이미 세균이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을 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이 뭔가 부실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도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삽목했고요. 새로 정식했고요. 새로 자라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요, 여름 동안 성장을 할 거고요. 그 얘기는 즉 지금부터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한테 필요한 게 이거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 삽목을 해서 정식을 했다거나 아직 성장기에 있다. 내가 당근이나 제라장터, 저희 제라늄 파는데 아시죠? 저희 제라늄 전문협회 회원분들께서 제라늄을 팔고 있는 데서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구입을 해서 이제 막 키우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칼슘 영양제 뿌리면서 견고한 벽을 쌓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쯤 앞쪽에 얘기했지만 뒤쪽부터 보신 분도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최근에 여름 튼튼 그 저기 이거 뭐야 여름아 부탁해 만들었으면 여기에 이거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안 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얘가 그만큼의 유효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정도의 양을 이 안에 넣어주려고 하면 다른 성분들이 약효를 발효를 못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뿌려주셔야만 되고요. 그러면 얘들 같이 섞어서 써도 돼요? 일시적으로 섞어서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섞어 놓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간격을 벌려서 쓰실 수도 있어요. 얘를 뿌린 다음에 3일 후에 얘를 뿌려주시고 또다시 3일 후에 얘를 뿌려주시고 또다시 3일 후에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뿌려주시면 되는데 이 둘을 섞어서 놓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섞어서 쓰신다면 그날 다 뿌리셔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얘랑 별개로 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막 자라는 애들한테는 칼슘 성분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 꼴 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정말 처참하죠?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이 다음 단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막 이런 거 잘라가지고 어떻게든 살리려고들 하시는데 참 그 제라늄이 그래도 아유 제가 생명력이 길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뭐냐면 이 옆에 다 썩어 가는데 그 옆에 멀쩡한 거 나온 거 보이시죠? 요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썩어 간 거 얘는 근본적으로 밑에서도 썩었어요. 이렇게 요거 떼고 나면 멀쩡한 애가 나와요. 위에가 죽어갈 것처럼 보이면 밑에 애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밑에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애들이 올라와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칼슘 영양제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얘 때문에 여기 분명히 세균이 있어요. 이 세균 때문에 그 제라꽃봄 있잖아요. 저희 살균제 뿌려주시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또다시 새로운 상태가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요, 이거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칼슘 영양제 잘 쓰면서 세포벽을 형성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다음에 방역도 잘 해주고 하면 얘들이 잘 자라요. 모두가 다 이제 막 그 감염이 됐다고 다 죽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의외로 이 세균성 전문입병 그리고 이런 칼복스라든가 이런 칼슘 제제가 필요한 애들이 이 조날 계열, 스텔라 계열 아이들한테만 이게 필요하고요. 아이비나 어디냐 리갈 계열은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얘들은 태어나기를 본래 세포벽이 튼튼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만져보면 두꺼워요. 그냥 튼튼해 보여요. 그리고 리갈도 마찬가지로 리갈은 또 잎의 몸 전체의 수분 보유량이 적기 때문에 이 세균성 전문입병 세균들이 존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멀쩡한데 이 스탈라나 조날 애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쯤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미 성체가 돼서 이렇게 병에 걸려있는 애들은 과감하게 이제는 포기하시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옆에가 이렇게 옆에가 걸렸는데 그 상태에서 멀쩡한 애가 나오더라 하면 나머지 잘라서 버리시고 살균제, 식물용 살균제 계속적으로 뿌려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번 이상이에요. 이 정도 계속 뿌려주시면서 살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제 성장하는 2단계에 드디어 이제는 걸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칼국수 등등 여러 가지 칼슘 제제를 이용해서 칼슘 영양 성분을 공급을 해주세요. 이제부터 새로 집을 짓고 집을 쌓아서 올리기 때문에 벽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칼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칼슘만으로는 살 수는 없어요. 그냥 다른 영양분도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주시고 이 두 개를 같이 섞어서 그 당일날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계속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얘를 주시고 3일 후에 얘를 주시고 얘를 주시고 또 3일 후에 얘를 주시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써주시는 것이 더 좋아요. 아유 맨날 영양제 얘기만 하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라늄이라고 하는 애들이 꽃을 계속적으로 피기 때문에 항상 출산을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것만큼 보강을 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몸이 약해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면서 예쁜 애들 보는 거죠. 그래서 제라늄을 자본주의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쁜 모습 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얘들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해요. 아유 이놈의 제라늄 이쁘지 않아서 포기했을 텐데. 아무튼 오늘 칼슘 영양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칼슘은 벽돌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잔소리도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내일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